어떤 성냥이든 방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잘 말려주세요. 불을 붙이려면 플라스틱 상자 뚜껑에 고운 사포 조각을 붙이고 안에 성냥을 넣으세요. 면 소재 옷은 야외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땀이나 비로부터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젖은 옷은 마른 옷보다 25배나 빨리 열을 잃습니다. 추위에 떨고 싶지 않다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울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1시간 안에 마르는 극세사 수건도 챙기시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둡거나 축축한 흙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 밑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식수를 마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의 약 2배의 너비와 절반의 깊이의 구멍을 파세요. 담수원에 흙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작은 바위를 옆면과 아래쪽에 일렬로 세우세요. 티셔츠나 반다나를 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옷의 끝을 더러운 물용기의 끝에 넣어주세요. 한쪽 끝은 빈 용기에 넣고 아래에 놓아주세요. 물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여과된 물은 반드시 끓인 후에 마시세요. 티셔츠로 이슬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슬이 모여있는 풀을 닦은 후 용기에 짜면 마시기 안전한 식수가 나옵니다. 또한 물을 모으기 위해 티셔츠를 빗속에 둘 수 있습니다. 깨끗한 티셔츠나 천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폭포에서 탈출하려면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심호흡을 하세요. 발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의 위치를 다시 잡으세요. 팔로 머리를 감싸고 팔꿈치로 코를 막아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근육에 힘을 주고 다리를 모은 후 가능하면 눈과 입을 닫으세요. 바닥에 다다르면 물속에서 폭포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헤엄치기 시작하세요. 만약 급류에 빠졌다면 물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바위, 통나무 또는 무엇이든지 잡도록 하세요. 무거운 도구를 버리고 하류를 타면서 물가 방향으로 헤엄치세요. 물이 얕아 보인다 해도 일어서서 걷지 마세요. 물살에 다시 휩쓸릴 수 있거든요. 폭풍우 속에서 몸을 건조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쓰레기 봉투를 미니 쉼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 구멍을 내고 그냥 쓰레기 봉투를 입으세요. 봉지 2개를 사용해 발을 건조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A자 텐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앙 뼈대를 만들어줄 끈을 찾으세요. 봉지를 이불처럼 사용해 뼈대를 가려주세요. 4개의 돌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고정해주세요. 만약 밖에서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천둥과 번개 사이에 초를 세어보세요. 30초 미만이라면 숨어야 합니다. 폭풍이 정말 가까이 온 거니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혼자 서 있는 높은 나무로부터는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여러 명과 함께 있다면 모두가 함께 번개 맞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넓게 흩어지세요. 모닥불의 따뜻함을 더 오래 유지하려면 불 주위에 바위를 두세요. 불이 꺼져도 열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줄 거예요. 뜨거운 바위를 물을 넣은 금속 용기에 함께 넣어서 물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에서 빠져나오려면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왼발을 흔들어 수면 위로 올리세요. 그 후 왼쪽 무릎을 모래 위에 올리고 오른발을 흔들어 무릎 꿇은 자세로 나오세요. 다시 단단한 땅을 밟게 되면 유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굴러가세요. 만약 동굴 안에 갇히게 되었다면 먼저 침착하시고 길을 밝히기 위해 성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냥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산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먼지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티셔츠나 입고 있는 옷으로 머리를 감싸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도토리 꼭지로 호루라기를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양손으로 꼭지를 쥐고 도토리 꼭지에서 엄지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보세요. 입 가까이에 대고 꼭지 위에 삼각형의 바람을 불어보세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풀이나 나뭇잎을 사용하세요. 추가 단열을 위해 옷이나 담요 아래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 팁은 겨울과 여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보다 더 많은 체온을 잃을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았을 때 불을 붙이려면 스웨덴식 모닥불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통나무를 수직으로 세워서 최대한 깊게 별 모양을 내주세요. 통나무 안에 얇은 가지나 마른 잔디를 넣고 불을 붙이세요. 빨리 타기 시작하며 나무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2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낼 준비를 한다면 양말이나 베갯닛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바위를 찾으세요. 모닥불에 충분히 가까이 둬서
열은 흡수하되 뜨거워지진 않게 하세요. 양면이 따뜻해지도록 돌려도 주시고요. 일단 준비가 되면 단열이 더 잘 되도록 두 겹으로 천에 조심스럽게 싸서 침낭에 넣어두세요. 카약을 탔는데 배가 뒤집히게 된다면 물밑에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배에서 물을 빼서 카약으로부터 더 깊이 헤엄쳐 내려간 후 물 밖으로 나오세요. 만약 시력이 나쁜데 야외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면 집게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사이를 보세요. 작은 구멍이 빛을 한 곳으로 통과시켜 사물에 초점을 맞춰주는 천연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길을 잃었는데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밤에는 시도하지 마세요. 배고픈 야행성 동물들이 여러분을 아주 만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게다가 어둠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곤충과 뱀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침낭이 없다면 땅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무에는 올라타지 마세요. 대신 큰 천의 양끝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밧줄을 묶어서 두 나무 사이에 고정시키세요. 만약 밧줄이 없다면 식물로 직접 밧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 풀을 찾아보세요. 마른 게 더 좋습니다. 그 풀을 닦거나 끈으로 엮으세요. 벌레와 모기에 물리셨다면 피부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세요. 멘톨이 물린 곳에 열을 식히고 불쾌한 느낌을 줄여줄 거예요. 바나나 껍질, 얼음 약간, 알로에 베라 또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알력 없이 심한 두통을 완화시키려면 버드나무 껍질을 씹으세요. 아스피린 같은 효과가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3의 규칙을 기억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순서대로 필요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기 없이 3분, 극한의 온도에서 3시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찾고 그 다음에야 음식을 처리하세요. 생감자로 뿌연 자동차 창문을 닦을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감자를 앞유리 안쪽에 문질러 녹말을 유리창에 골고루 펴바릅니다. 마르면 유리에 전분이 남아있다가 뿌옇게 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제 앞이 잘 보이시겠죠? 안개가 사라졌으니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